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진정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오늘 하루를 잘 느끼고 잘 접촉하는 거라고 하네요. 보통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족도 돌볼 시간 없이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야 잘 살 수 있다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가 진행되면서 과열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숨가쁘게 달려오다가 챙겨가면서 가야 할 소중한 곳들을 놓치지 않았나 싶으면서 오늘을 잘 접촉하며 잘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어졌을 때 비로소 깨닫고 마음이 흐르는 대로 후회 없이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신 마음이 흐르는 대로의 작가이자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소아정신과 의사인 진아영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5월 10일 날에 저희 의미치료 심리 상담 학회를 찾아주셔서 강의와 나눔을 해주셨고, 저와 저희 선생님들께 함께 사진도 찍고 이렇게 책 사인도 받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아프신 분 같지 않게 아직도 열정적이시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낯설지 않고 친구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미국 의사고시를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아서 최상위 성적으로 통과하여서 하버드 외과대학 뇌영상연구소를 거쳐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 정신과 레지던트에 합격해서 동대학 소아정신과 펠로우 과정까지 이수하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의사 선생님이셨고 모험과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신경맥의 저혈압이라는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자율면역 반응이 자율신경계를 공격하는데, 자율신경계는 체온, 맥박, 혈압, 위장관계, 호흡계, 수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빈맥, 서맥, 저혈압, 어지럼증, 두통, 수면장애, 위장장애 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율신경계에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균형을 조절하는데, 이 자율적인 조율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취약점이 있는데요. 원시 시대에 맹수가 나타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많이 분비되는 것처럼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이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아닌데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아영 교수님은 2시간 강의하고도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고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프기 전에는 복싱과 요가, 조깅으로 다양한 운동을 즐겼던 생활이 무슨 일이든 조금만 하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지기 일쑤였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밥을 챙겨 먹는 아주 일상적인 일들에 에너지를 쓰고 나면 곧 피곤이 덮쳐와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누워서 쉬어야 겨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진아영 교수님은 말씀하시길, 술에 취한 채 단상 위에서 마구 팔을 휘젓는 지휘자를 보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어떻게든 곡을 연주해 보려고 애썼지만 결국에는 엉망이 되어버린 교향곡처럼 나의 장기와 기관들은 자율신경계의 지휘를 잃은 채 아수라장이 되어 갈팡질팡 하다가 하나둘씩 무너지고 말았다. 몸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결국 쉴 틈 없이 질주하던 내 인생도 함께 급정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때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팠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란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병은 내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그로 인해 완전히 일상을 멈춰야 했던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설 수도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 되고 사고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더 이상 정신과 의사로 일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과 마주해봤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덕분에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곳을 더 뜻깊게 바라볼 수 있는 귀중한 시야를 선물로 얻지 않았던가.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던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병을 앓기 전보다 앓고 난 후에 내 모습을 더 사랑한다. 내게 주어진 인생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고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만끽하고 내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기 되었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빛이 보이고 걸을만 할 때가 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쓰고 신 좋지 않은 레몬을 설탕을 넣고 시원하게 만들어서 레모네이드로 맛있게 만들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어려움도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니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못한 일을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성취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뇌의 세로토닌이 분비되면서 기분은 좋아집니다. 진아영 교수님은 아픈 가운데서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관계와 사회와 구조에 너무 치중되다 보니 자신에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의 마음이 흐르는 대로 가야 만족감과 회복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 외부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다르게 태어난 만큼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부분을 잘 키워나간다면 아이들이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도 불치병은 아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만성 피로와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거의 숟가락 들기도 힘들 정도의 번아웃에다가 두통으로 인한 기억력 감소, 집중력 감소로 보이지는 않지만 혼자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던 적이 불과 얼마 되지 않고 지금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편이지만 감사하게도 운동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담도 해주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통에서 의미를 찾고 잘 견뎌낸다면 피할 길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게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